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네, 2023년도 1회차에 시행이 된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분야 문제에 있어서 출제 경향 분석과 신유형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기 분야는 항상 자탐과 시퀀스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번 회차도 보니까 자탐에서 8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퀀스에서 3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탐은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18문제 중에서 8문제이니까 거의 절반이 출제가 된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점은 41점이었습니다. 도통시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끝부분에 설치를 하는 것, 종단저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불꽃 감지기, 그리고 감지기 수량, 얘도 매년 거의 매회차 출제가 되는 단골 문제죠. 동시작동 시험과 차동식,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얘 또한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구역 수신기, 중계기의 용어 정의에 관해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15번 문제는 많이들 틀리셨을 것 같습니다. 신유형 문제였어요. 감지기 배선을 참고를 해서 실제 배선도를 완성하시오. 이 문제는 바로 보도록 할게요. 17번의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 복도 및 통로일 때, 수직일 때, 그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시퀀스는요, 플로트 제어 방식 12점, 그리고 인터록 회로의 논리식과 유접점 회로 7점, 마지막으로 유접점 시퀀스 회로도를 보고 무접점 논리 회로로 나타내는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 2문제, 계산 문제 2문제인데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뿐만 아니라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에 대해서 쓰시오. 총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산 문제는요, 애드는 펀이라는 계산식을 이용을 해서 형광등 개수 구하는 문제, 그리고 나서 전력용 콘덴서, 얘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죠. 자, 마지막으로요, 비상방송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콘센트 설비인데 비상방송설비도 항상 출제가 되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미완성 도면 완성을 하고 음성 입력 쓰고 그리고 확성기 수평거래에 대해서 쓰는 거.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설치 개수와 도면에 배치하는 문제. 마지막으로요, 비상 콘센트 설비 저압 수정과 고압, 특고압일 때 이렇게 총 18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탐에서 가장 큰 비중, 그 다음 시퀀스에서 차지를 했고, 자, 이번에 출제 경향을 한번 보니까 얘는 기사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정의, 설치 기준, 정의, 설치 기준, 정의와 설치 기준에 관해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설치 기준과 그리고 정의에 관해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얘는요, 우리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도 정의와 설치 기준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뀔 겁니다. 정의와 설치 기준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2회차, 4회차 차후에 시행이 되는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얘네가 무엇입니까? 기본 개념입니다. 이 기본 개념들을 확실하게 성립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면, 가닥수라든지 아니면 시퀀스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 출제 경향과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신유형 문제와 여러분들이 틀리셨을 만한 문제 4문제만 빠르게 확인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자탐 설비 15번 문제입니다. 감지기 배선을 보고요, 실제 배선도를 완성하랍니다. 감지기 배선. 자, 우리 그림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다시 위에다가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지기 배선을 보니까 여기는 2가닥, 여기 2가닥, 여기 4가닥, 여기 4가닥,
여기 두 가닥. 그리고 얘가 P로서 발신기랍니다. 자, 이 배선을 보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종단 저항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종단 저항은 대부분 발신기 세트함 내부에다가 설치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탐에 있어서는 송배전식, 보내주기식, 보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얘가 종단 저항이 발신기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갔다가 얘는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종단 저항을 여기 함 내부에다가 설치를 해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몇 가닥입니까? 두 가닥이 아니라 네 가닥, 네 가닥 이어야 됩니다. 여기도 네 가닥. 그런데 네 가닥이 아니에요. 두 가닥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단 저항이 발신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말단 감지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그 말단 감지기는 여기 지나서 어느 한 부분이겠구나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얘가 쭉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말단 감지기 여기 어느 한 부분에 요 말단 감지기에 종단 저항이 설치가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게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여기는 몇 가닥입니까? 두 가닥입니다.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배선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보시면은요, 푸시 버튼 스위치가 있습니다. 발신기죠. 발신기 응답 버튼입니다. 아니죠. 발신기 버튼입니다. 발신기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자, 발신기에 있어서 지구와 지구 공통을 가지고 감지기와 배선을 시켜주죠. 지구와 지구 공통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를 잘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지구 가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 감지기는 지금 연결하지 않을 겁니다. 요 감지기에는 연결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요 위로 바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 감지기와 연결을 시켜서 그리고 여기에 이 감지기와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지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구 공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 연결시켜 주시는데 우리 연결할 때 보면은요. 얘네가 만약에 얘를 지구를 요 단자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지구 공통은 이렇게 크로스 되어서 이 감지기와 연결이 되겠죠. 자, 크로스 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기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크로스되지 않도록 그려주시는 겁니다. 크로스되지 않도록 그려준다라고 한다면 얘가 요 밑으로 연결이 되면 되는 것이고 얘는요 여기로 위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크로스되었다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닥수를 한번 보자면 여기 두 가닥, 네 가닥, 네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맞죠? 이 지나서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감지기에 바로 종단 저항이 설치가 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자탐 설비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입니다. 자, 우리 연기 감지기다라고 하면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근데 1종과 2종은 설치 기준이 똑같아요. 1종과 2종은 설치 기준이 똑같습니다. 3종은 달라요. 자, 3종은 조금 감흥성이 떨어지는 둔감한 감지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3종은 둔감한 감지기. 그래서 더 많이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연기 감지기는 수직 부분에 설치를 해주죠. 만약에 수직 부분에 연기 감지기가 아니라
열로서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열은 올라가다가 식어버릴 겁니다. 따라서 수직 부분에 있어서는 연기 감지기, 빨리 확산이 되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직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수평 부분 중에 복도나 통로에 있어서도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열 감지기를 설치를 한다면 가다가 식어버릴 겁니다. 따라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요 기준이 복도 및 통로, 그리고 통리가 아니라 통로, 그리고 수직적 부분 중에 계단 및 경사로 이렇게 나뉘죠. 자, 복도 및 통로의 1종, 2종은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30m마다 하나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 3종 연기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라고 한다면 20m마다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3종은 더 둔감한 A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네 외웠으면 얘는 바로 외워질 거예요. 왜? 절반 15m, 절반 10m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쓸 수가 있겠죠. 연기 감지기를 복도 및 통로에 설치를 한답니다. 1종과 2종은 30m, 3종은 그쵸 20m. 연기 감지기를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를 한답니다. 1종과 2종은 반등에서 15m, 3종은 10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얘도 외워주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자, 그 다음 이제 시퀀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6번 문제 보시면은요, 플로트 제어 방식이 나왔어요. 자, 그림은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에 물을 올리는 데 사용되는 양수 펌프의 수동 및 자동 제어 회로도입니다. 이 회로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부터 7번까지의 명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바로 배선용 차단기죠. 1번은 배선용 차단기 기호였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요 2번은 디귿 모양이네요. 자, 우리 디귿 모양이든지 리을 모양이든지 얘네가 무엇이라고요? 열동 계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은 열동 계전기입니다. 3번은요. 플로트 스위치인데 비접점이네요. 3번은 플로트 스위치 비접점이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얘를 리미트 스위치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리미트 스위치 혹은 플로트 스위치 비접점. 자, 4번은요. 얘는 자기유지 접점인데 뭐에 대한 자기유지 접점이냐? MC, 전자접촉기에 대한 자기유지 접점입니다. MC에 대한 보조 A 접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5번은 푸시 버튼 스위치인데 A 접점이에요. 그러면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겠죠. 기동시켜줄 수 있는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다. 자, 6번은요. 얘를 눌러주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 요 회로상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서 정지용 푸시 버튼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7번이 바로 전자접촉기. 그러면 1번은 끝이 난 거예요. 자, 4번 접점의 역할에 대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자, 4번 접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얘가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였죠. 전류가 들어와서 쭉 여자가 될 겁니다. MC가. 전류가 통해서 MC가 여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푸시 버튼 스위치는 눌렀다가 손을 떼면은 바로 원상복구가 됩니다. 얘가 여자가 되면은 언제까지 여자가 됩니까? 내가 누르고 있을 때까지.
따라서 내가 손을 떼었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MC가 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MC A 접점입니다. 따라서 자기 유지 접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계속 MC가 여자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보조 접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 정지 시 정지해 있다라고 한다면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있는 지금 요 평상시 상태입니다. 이 상태일 때 전동기가 운전하고 있지 않을 때 이 상태일 때 녹색 등이 켜진대요. 녹색 등이 점등이 된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녹색 등이 점등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는 B접점으로 붙어 있어야겠죠. 맨 처음에는 B접점으로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G가 점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전동기가 운전하고 있을 때는 G가 소등이 되고 대신에 무엇이 켜진다고요? MC 얘가 그러면 MC A 접점인 겁니다. R 요 적색 램프가 켜져야 된답니다. 점등이 되어야 된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요 평상시 상태에 있어서는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전동기가 운전하고 있지 않을 때, 이 상태일 때는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G가 점등이 될 겁니다. MC B접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러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옵니다. MC가 여자 됩니다. 전동기가 운전합니다. 그러면 MC 관련 접점이 다 싸그리 붙고 동작을 하게 됨으로써 MC B접점은 떨어져서 점등되어 있던 건 소등이 되고 원래 소등되어 있던 R, 레드 램프는 얘가 붙어서 점등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네, 이어서 시퀀스 8번까지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무접점 회로를 보고 논리식으로 표현을 하고 유접점 회로를 그리시오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논리식으로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A, 요 출력은 언제 나타나지냐? 입력이 지금 몇 개입니까? 총 3개입니다. 그중 하나가 A였습니다. A. 그리고 요 기호는 AND 기호죠. 자, 우리 요 기호는 AND 기호로 곱해주는 겁니다. 요 기호는 5월로서 더해주시는 겁니다. 얘는 지금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곱하기. 자, 요 입력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입력을 따라가 보니까 XB였네요. 근데 XB가 아니다네요. 따라서 XB가 아니다. 요 입력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서 XC였네요. 근데 XC가 아니다. 곱하기 XC가 아니다. 요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XB에 대한 출력은 언제 나타나냐? 일단은 입력이 또 3개일 때입니다. 그중 하나는 B입니다. 이 기호는 곱하기였어요. 요 입력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입력을 따라가 보니까 XA였네요. 입력을 따라가 봤는데 XA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다가 붙여 있기 때문에 XA가 아니다. 곱하기 요 입력을 따라가 보니까 XC였습니다. XC가 아닌 거겠죠. XC 바구나. 자, 마지막으로 요 X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3개일 때 하나는 C가 주어졌네요. 나머지 하나를 따라가 볼까요? 요렇게 따라왔더니 어디였습니까? XB였습니다. XB가 아니다. 따라서 XB가 아니다. 곱하기 여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XA가 아니다네요. 따라서 XA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리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는 유접점 회로를 그리시면 되겠죠. 자, 유접점 회로 그리기 전에 일단 곱해져 있으면은요, 직렬입니다. 곱해져 있으면 직렬이에요. 위에 바가 씌워져 있다면 B접점으로서 왼쪽에 붙여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가 씌워져 있지 않다면 A접점이죠.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직렬이네요. 자, 그리고 이때 출력이 XA, XB, XC였습니다. XA 그리고 XB 그리고 XC의 출력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지냐? A, 푸시 버튼 스위치는요, 지금 A 접점으로 그려주셔야겠네요. 그리고 요 XB는요, 바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XB는 왼쪽에다가 XB, 바, B접점을 그려주시고, 자, XC도 바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요 XC도요, 어떻게? 왼쪽에다가 B접점으로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XB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시 버튼 B 스위치는 오른쪽에, 그리고 요 XA는 왼쪽에 B접점 XA 바, 그리고 나서 우리 XC도 B접점. 자, 마지막 XC는요, 푸시 버튼 C 오른쪽 A 접점으로 그려주시고 XA 바 곱하기 XB 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소방설비 산업기사 2023년도 1회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풀 영상은 나중에 모아바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